오는 10월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열리게 돼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대회를 2달 앞둔 올 8월 잔디와 트랙 보수 공사를 마친 경기장에서 유명 가수 싸이 씨의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관객들이 쉴 새 없이 뜀박질을 하는 등 열성적인 공연으로 유명한데 기껏 돈 들인 경기장 시설이 망가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2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만큼 80여 개 경기장에 잔디와 트랙을 새로 까는 등 대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개최를 불과 2달 앞두고 경기장에서 콘서트가 열리게 됐습니다. 공연 때마다 수백 톤의 물을 쓰는 싸이의 흠뻑쇼는 매번 수만 명의 관람객을 모을 정도로 인기 공연인데요. 그런 공연이 이곳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치러지게 되면서 전국체전을 위해 기껏 조성해둔 트랙과 잔디까지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체전이면 그래도 국내 최고에 들어가서 뭐 부는 장소고 시설부터 근데 그런 큰 트럭부터 들어오고 시설부터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공연 설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 드는 시간은 약 일주일.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하던 선수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보조 경기장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육상 대표 선수들의 또 훈련지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이 또 저하될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구덕운동장을 대체 훈련장으로 마련했지만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집니다. 약간 시설도 뭐 그렇게 이제 다른 시합장보다는 이제 엄청 안 좋다 보니까 약간 다양하게 운동을 하지도 못하고 적응도 안 되고 분명 부상이 무조건 올 수 있는 상황이. 부산시는 공연 이후 대회까지 남은 기간 최대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수 재질 보호막을 다 깔고 최대한 피해 없고 원상복구까지 약속을 하고 서울이나 전남이나 20세 똑같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했었고. 하지만 지난 2018년에도 싸이의 공연 뒤 잔디 손상으로 축구 A매치가 취소되며 부산시가 비난을 자초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약 5억 원의 세수를 얻게 됩니다. 세수 확보도 관광객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껏 보수공사까지 마친 경기장에 공연을 허가한 것이 합당한지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KLN 이민재입니다. 오늘 아침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주택가로 돌진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날에도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5명이 다치는 등 부산에서 고령자들의 차량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 한 남성. 그리고 10여 초 뒤 차량 한 대가 남성이 걸었던 곳을 무서운 속도로 달려갑니다. 이 차량은 골목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 밀려난 차량이 주택가 담벼락을 무너뜨릴 정도로 충격은 컸습니다. 에어백은 터지는데 차는 완전히 막 파괴 다 돼버렸어. 차가 저 집으로 바로 직진했으면 집이 무너졌겠지.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며 사고를 낸 것은 오늘 아침 8시 반쯤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 충격으로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담벼락 안쪽에 있던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전날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도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상가를 덮쳤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2명이 다리를 크게 다쳤고 외국인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8일에도 70대가 몰던 벤츠 차량이 인도를 덮쳐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부산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800건이던 교통사고는 지난해 2,6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23%까지 급증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 비율은 3%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한 이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운전 능력에 대한 검사를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VR 운전 능력 평가를 받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네, 이번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불경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GTX급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부전역과 마산역을 잇는 복선 전철의 조기 개통과 함께 부산, 양산, 울산선 건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불경 GTX를 만들어 서울과 경쟁할 국제해양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울산, 부산, 창원 광역급행과 울산 신공항 광역급행, 그리고 신공항 오시리아 BUTX를 만들겠다는 건데 공교롭게 두 후보 모두 GTX 건설과 관련된 공약을 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김민욱 기자가 자세하게 따져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당내 경선 과정에서 GTX급 광역교통망을 만들어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전 마산 복선전철,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울산역 양산 북정, 김해 진영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부울경 GTX를 공약했습니다. 좋은 지하 고속철도 또는 고속철도를 반드시 제가 만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도시로서 서울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울산, 부산, 창원 광역급행에다 울산 가덕 신공항 광역급행, 신공항에서 오시리아를 연결하는 BUTX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GTX 공약을 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GTX 노선 한 개당 4~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전국에 GTX를 까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 기존 교통망을 활용한 광역교통망 구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과 마산을 30분대 주파할 수 있는 부전 마산 복선전철은 2020년 6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터널 붕괴 사고로 개통이 5년 넘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교통망을 정리해내는 게 사실 우선이고요. 이런 와중에서 새로운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다시 제안하고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실행을 담보하기 힘든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은 선거철이면 나오는 단골 공약인 만큼 대선 이후에도 면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네, 지난달 중순 경남 함양에서는 눈이 왔습니다. 산자락에는 눈이 가득 쌓였는데 아래쪽 사과 과수원에는 꽃이 피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이런 진풍경은 그대로 농작물의 냉해로 이어지는 가슴 아픈 우리 농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매년 이렇게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또 여기에 고령화까지 더해지면서 요즘 농촌마다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 대안으로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팜을 위한 최신 기술들을 한데 모은 자리가 마련되면서 농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안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프리카나 오이, 토마토 등 작물 재배에 인공지능을 접목시켰습니다. 10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로 생산량과 품질, 질병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까지 예측해줘 소득에 유리한 출하 시점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넘어서서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 그 부분이 핵심 기술이고요. 비료나 물을 최적의 조건으로 공급하는 양액 재배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수고는 덜고 품질은 높였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신 IT 기술을 농축산업에 접목시킨 신제품들이 창원에서 열린 스마트팜 코리아에 한데 모였습니다. 올해 2025 스마트팜 코리아에는 스마트팜 분야를 선도하는 120여 개의 국내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스마트 첨단 농업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인기를 더하는 도시농업부터 스마트 축산, 새로운 농축산 기자재 트렌드까지 모두 엿볼 수 있습니다. 또 15개 나라 5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은 물론 무료 컨설팅 등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스마트 농업 선진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형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동력 위주의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통한 스마트팜과 도시농업, 치유농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농민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네, 부산이 전국 제1호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최종 특구 선정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저렴한 전기요금을 통한 기업 유치는 물론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돼 에너지 혁신 도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구 최종 후보지에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인근 산단, 부산 신항 등 축구장 7,400여 개의 면적입니다. 분산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가 적용돼 전기사업법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됩니다. 대규모 전력을 보관하는 ESS 팜 구축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분산 에너지 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성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역할. 기장 정관 신도시 에너지 공급 시설의 ESS 센터입니다. 어른 키보다 큰 ESS 뱅크 하나에 보통 10가구가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에코 델타 시티에는 이 같은 저장 장치 120여 개가 구축돼 특구 내 데이터 센터 등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각각의 산업체마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이걸 이제 에코 델타 시티 안에 ESS 팜이라는 걸 놔서 한꺼번에 모으겠다. 분산 특구 유치는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첨단 기업을 유치할 경쟁력을 가질 좋은 기회입니다. 신산업 활성화형 부산 분산 특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력만 가능했던 ESS 충전 직거래가 한전 전력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대규모 ESS 팜을 조성해서 각 ESS와 사업자, 수요자 간의 그 가상 상계 거래를 통해서 전력 거래를 하는 에너지 신산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25개 분산 특구가 경합을 벌여 현재 후보지 7곳이 남은 상황인데 대부분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을 이끌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문을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개청 당시에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 느끼는 개청 효과는 크지 않은데요. 이제는 기업 유치 등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소식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 X사가 개발한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위성 등을 쏘아 올릴 때 쓰는 발사체로 말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사 비용은 낮추고 발사 횟수는 늘려 획기적인 발사체로 평가받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국내에서 이런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 등 초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년 달 착륙 목표를 준수하면서도 경제성 있는 재사용 발사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했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느낄 만한 기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마저 경기도 가천에서 열릴 뻔하면서 지역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기다 기업 유치 등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미국 등에서 민간 주도로 우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진주 사천이 첨단 위성 혁신 특구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위성 활용 분야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가 위성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용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위성하고 위성 활용 쪽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처럼 진주 사천에도 국가 R&D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총체적인 우주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이끌어낼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주면 재응찰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은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자 공기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국토부가 재입찰 공고를 빨리 내지 않는 것과도 관련해 차기 정보로 공이 넘어가 사업 지연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부산 기장군이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지난 18일 열린 정관은민체육대회에서 기장군 관계자가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만 대선 공약인 정관선 관련 어깨띠를 제공했다며 지자체장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선관위에 질의하고 진행한 행사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주도의 도시혁신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인 미래도시혁신 포럼이 오늘 열렸습니다. 미래도시혁신재단이 분기별로 여는 오늘 정기 포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경제계와 언론계 등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의 도시혁신 전략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국회의원이 강연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내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 무대에서 엄수됩니다. 이번 추도식의 슬로건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에 조직된 힘입니다로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밤까지 약한 빗방울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일교차 많게는 8도까지 벌어지는 만큼 가벼운 외투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부산권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 김해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중부 경남은 최저 기온 15도 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밀양 23도 수준 되겠습니다. 서부 경남 최저 기온 13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또 비 소식이 한 차례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정도지만 새벽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예보돼 있어서 작은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다음 주 대체로 맑게 갠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